1년 중에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이 혹시 언제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1년 중에? 신학기 시작하는 3월. 3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사실 놀랍게도요.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많다고 5월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10만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중에 5월이 11,3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다소 좀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아니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5월인데 그쵸?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야외 나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다 미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봄철 계절적 특성도 있고요. 또 거기에 밀접한 요인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요. 개학철인 3월부터 사고 건수가 매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어린이 보행 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 시간대에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시간대의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오후 4시에서 6시면 방과후 수업 끝나고 아이들 학교할 시간이에요. 네네. 갑자기 애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운전자들이 그 시간을 생각했다가 좀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안전해야 될 우리 아이들인데 요즘에 또 스쿨존 사고가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이어서 이달에는 수원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안타까운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요. 일반 사고보다 더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는데도 이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시속 30km 구간인 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네네. 지금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앞에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지났고요. 그 뒤에 다른 오토바이가 지나면서 저렇게 아이와 충돌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이 어깨와 골반, 무릎 등 이 염자와 타박상을 입었고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에요. 누리꾼들은 이 배달료를 더 벌려고 과속하다가 이 수천만 원 깨지게 생겼다면서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어떡해.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진짜. 네. 빨간불은 지나가면 안 되죠. 거기다 또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하니까 따라가. 뒤에 오토바이도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금 신호 위반했죠. 과속까지 한 건데 네. 오토바이 운전자 꽤 큰 처벌 받겠는데요. 어떤 처벌 받을까요? 이게 이제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속도 했죠. 그다음에 신호 위반도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과실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선고가 나느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500만 원? 생각만큼 처벌이 엄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린이 스쿨존 사고에서만큼은 정말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년 전에 민식이법 시행할 당시에 야 이거 법 시행하다가 우리 가벌성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과잉 처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이 법원에서 확정된 스쿨존 사고가 93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실형이 선고된 건수가요. 딱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판부에서는 뭐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는 이유 또는 추범이다 아니면 전과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3년간 스쿨존에서 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5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또 실형이 나온 것도 한 건이었다고 해요. 나머지 4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건데 사실 뭐 우려 섞인 목소리대로 과잉 처벌 무조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민식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모든 사안에서 다 뭐 엄격하게 과잉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망사고 5건 중에서 실형은 1건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형을 더 무겁게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는 이제 2가지 범죄가 있는데요. 그게 고의적으로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건 고의범.
그건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겠죠. 네. 근데 고의가 없었다, 실수였다, 그걸 과실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실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량이 좀 높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양형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이렇게 딱 기준이 있는데 네. 이 교통사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원마다 이제 막 들쭉날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인식하고 7월부터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럼 7월부터 달라진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면 스쿨존 사고에 대한 뭐 처벌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겠네요. 네, 강화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올 7월부터 법원에서 새롭게 신설한 양형 기준이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돼서 어린아이 숨지게 하면 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8년형 선고가 되도록 양형 기준이 바뀌었고요. 아이를 다치게 하면은 6개월에서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 마시고 운전해서 이렇게 스쿨존에서 사고 내는 거 정말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4월에서 일어난 배승하 양 교통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 것과 같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 돼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행이 여러 건 결합이 되는 거죠. 네.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되고요. 진짜 심지어 어린아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 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 징역 26년형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양형 기준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 재판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특히 이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교통사고 정말 중대범죄로 맞아요. 인식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 양형 기준은 7월 1일 이후에 기소된 이 사건부터 적용되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민식이법 나왔을 때 아이들 스쿨존에서 이제 사고 나면은 그 운전자는 큰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바로 양형 기준 나오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게 없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형이 들쭉날 지금 알았어요. 네. 이렇게 돼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던데요. 네, 다음으로는요. 이 스쿨존의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3년 전 시행된 이 민식이법은 스쿨존에는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4건당 1건꼴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이 학교 앞을 서행하고 네. 있는 운전자의 모습인데요. 아주 천천히 가고 계시네. 네, 시속 한 9에서 10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서 갑자기 자전거. 아이가 나오면서 이 아이를 피하지 못하고 네.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도 학부모였고요. 자녀를 학교에 데리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보호 펜스에 가려져서 이 나오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학부모기 때문에 학교 앞이니까 진짜 서행하는 게 저희가 다 봐서 그러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게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 이상 더 조심해서 네. 운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앞서 스쿨존 이 시설에 문제가 많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좀 이상한 점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보면요, 사고가 일어난 도로가 일반 스쿨존 도로랑은 좀 다르게 생겼던 겁니다. 이 로드뷰로 다시 보면요, 네. 이 도로 앞에 학교 앞에 천천히라는 네. 글자가 없고요. 아무런 글자 없이 그냥 표지판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 빨간 여기가 네, 그러면 원래는 저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 구역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네, 천천히가 맞습니다. 없네. 이 사고가 일어난 곳은요, 원래는 차량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부지였다가 이 도로가 생기게 된 다음에 지자체가 스쿨존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지정하지 못하면서 일반 도로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곳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거죠. 스쿨존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교통사고였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운전하다가 저런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달라요.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 다르거든요. 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고 본인이 과실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목적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나면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저게 이제 스쿨존이었다.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해도 이제 처벌도 되고 이제 피해자와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쿨존에 대한 그 시설 강화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쿨존 사고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 스쿨존 사고 최대 26년형까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도리 없습니다. 운전자가 더 조심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이들은 우리도 알잖아요. 주의력이 어른만 못해요. 맞아요. 푹푹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튀어나왔어 어쨌어 보다는 내가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잘 봐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